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도 뭐 큰 이슈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했고요. 1200m입니다. 컴플리트 터치. 네, 라이언하트 이것도 아니고 어플리틀런 저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정전희 기수 막 서둘러 나오잖아요. 아, 왜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열이면 8, 9번을 그런 식으로 찬다. 한두 번 그러는데 그거 어느 말이 그렇게 탈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저렇게 어린 마필, 그것도 440kg짜리 마필을 그렇게 막 밀고 나오면 그 어떻게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그렇게 초반에 이렇게 무리를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다음에 이제 일단 뭐 이 경주에서는 중요한 건 2번 이제 컴플리트 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조현별 교수인데 저는 좀 한번 빼고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더라? 일요일 날인가요? 뭐랑 동반 습보래요. 모닝 원더랑 좀 있으면 나오나요? 나왔나요? 하여튼 동반 습보라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맛이 완전히 갔습니다. 완전히 갔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린 마필에게 조금 과한 훈련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 훈련을 다 소화를 못 시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좋게 얘기를 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뺐을 때 전마필이 인기 1위권이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인기 1위권이 아닙니다. 어차피 2번, 4번, 7번, 11번 네 마필 싸움인데 얘네들도 사실은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7번 어플리트런만 그런 식으로 지난번처럼만 전개 안 하면은 그래도 컴플리트 터치는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 11번이 과연 컴플리트 터치를 이길 수 있겠느냐. 조금 위험하긴 한데 컴플리트 터치의 지금 어떤 훈련 성과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더라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300m고요. 10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수양민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 능력 없습니다. 막 그랬던 마필이에요.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간신히 원더풀 세치한테 일마신 친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 마필 그냥 왜 그러냐면요. 말이 몸에 리듬이 없어서 그래요. 유연성이 없어서. 그냥 때리면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지그재그로 뛰어요. 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기수의 말머리가 강하기 때문에 말이 앞으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요. 힘드니까. 그게 이제 뭐랄까, 기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말이 유연성이 떨어져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기수의 말머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게 어떻게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표현해드리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런 말들이 이제 뭐 힘이 차면 좀 다 달라지겠죠. 조금은 나아지겠는데 제가 봤을 땐 희박해요. 그래서 이제 모닝 원더가 있습니다. 좀 500kg짜리인데 조금은 둔하지만 이역기수의 어떤 성향이라면 수양민이라든가 다른 마필들을 좀 보내주고 따라가는 작전을 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경주를 펼칠 수가 있겠고, 패션스타 이거 뭐 이런 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양민이 제가 지금 몸에 유연성이 없다라 그랬죠. 이 패션스타는 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브 스칼렛인데 제가 이제 60주 거의 뭐 1년 넘게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조금 동체에 비해서는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체형이긴 합니다만은 뭐 여기서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누가 힘이 좋냐가 관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닝 원더도 그와 같은 맥락이고요. 반면 이제 영원 포테는 역시 마찬가지죠. 뭐 23초대에서 한번 입사하는데 저런 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저런 게 겁나면 배팅을 쉬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용암사랑입니다. 용암사랑. 주행심사 때 저게 1분 2초대를 뛰었죠. 포화주로 해서. 저거 이제 오늘 선행 갑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게 왜 인기 많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선행을 여기서 어떻게 가냐고. 근데 오늘은 갈 겁니다. 가는데
만에 하나, 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미터에 1300m에서, 그러니까 100m 구간, 스타트 해가지고 100m 구간 안에서 선행을 완전히 선점을 해버리면은 입상을 하지만, 200m를 갔을 때 선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빠른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 수양민만 넘어서면 되는데 수양민이 아마 이제 문세영 기수가 여태까지 따라가서는 안 됐으니까 아마 자리를 어떻게 내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아마 문정균 기수가 씩씩거리고 나오면은 그런 거 타면서 느껴요. 아우 쟤한테는 내가 넘겨주자 이게 느껴집니다. 그 만약에 내가 안 비켜주려고 추진을 하고 나가면 저쪽에서는 더 강하게 밀고 나와요. 그럼 내가 느끼잖아요. 이러고 이제 비켜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싸운다? 그럴 레벨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문정균 기수는 이게 지금 분명히 주행심사 때 선행을 가서 저렇게 뛴 게 있는데 지금 선행을 못 가서 못 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걸 맞춰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끼워놓고 갈 것이냐. 선행을 쉽게 가면 용암사랑을 축으로 해서 수양민, 모닝원더, 러블스칼렛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용암사랑이 선행을 쉽게 못 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모닝원더가 그나마 좀 낫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경주였었고요.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긴사리보이, 추풍령, 학산, 카이로, 세마필, 그 다음에 복병은 원더풀 스위트인데 걸음이 느기. 저게 이제 21조에서 누구죠? 이현정 기수, 부산에 간 이현정 기수가 좀 했고, 오렌지 타임은 저거 이기고 나서 저게 조교가 너무 셌어요. 저 때. 그래서 말이 좀 그 이후에 지금 완전히 마비성이라 그럴까요? 이 후구의 움직임이 정말 부드럽지 못합니다. 너무 뛰어다녔어요. 대물삭스는 체형이 그렇고 정상이 또 남는 건 이제 긴사리보이, 추풍령, 학산코리스 역시 이제 문세영 기수, 이혁 기수, 장철 기수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 셋이 다 위험해요. 또 바깥에 있고 추풍령도 지난번 뛴 거 보면은 조이 브라더스 400km 19조에 김효정 기수 선행 가는 400km 제가 그 다음 경주에도 그랬던가 저경주인가요? 까지 뭘 뛰면 얼마나 뛰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경주였었는데 그런 거 이긴 거거든요. 뭐 있냐고 거기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400km짜리 간신히 이겼고 학산 카이로 이마피는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교를 이번엔 좀 약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게 몇 번 뛴 거야. 월요일 날 때 토요일 날 뛰고 월요일 날 뛰고 요 조그만 말한테 조그만 말이란다. 크진 않죠. 460km. 매일 뛰다니다가 이마방이 원래 조기가 좀 강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조금 그래도 약하게 한 거예요. 외곽 게이트에 있다는 거예요. 추풍령은 고개가 좀 높은 단점. 긴사리보이는 저게 지난번 뛴 거 보면은 또 좀 그래요. 근데 좀 시원시원하게 뛰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제 발 바꾸는 거나 이런 것들. 근데 근성은 좋아요. 축을 세우면 이제 저걸로 세울 수밖에 없는데 10번 추풍령이나 학산 카이로가 그렇게 지금 미덥지가 않아요. 이 추풍이나 이마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번의 경주에 이마피는 그냥 그렇습니다. 고기가 높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나오자마자 이혁 기수가 붙들잖아요. 근데 조이 브라더스가 앞에 선행 가서 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더풀 스위트를 조금 뛴 걸 봐가지고는 세게 봐주고 싶은데 저게 지금 걸음이 좀 느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주 자체가 얼만큼 빨리 가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저 말한테는. 일단 그래도 세마필 위주로 좀 공략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팅의 메리트는 없는 경주다.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400m.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번 다낭 킹덤인데 저 인기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29초 뛰었어요. 왜 인기마예요? 저 정도 뛰면 이겨요, 여기서? 저 정도 뛰면 여기서 이기냐고요.
발도 안 바꿔. 그 다음에 골드베르크하고 동반습반에 막 뛰어. 우마다치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뭐 입상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MJ 베스트 열정마 송당태 전부 다 대 능력 없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의 30초대를 뛰었어요. 선이 매각에서 좀 경주를 펼쳤었고. 근데 여기 좀 특별하게 잘 뛴 말이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말도 능력이 없다. 저 말도 인기 1위를 차지하기는 많이 부족한 마필이다. 저 마필한테 함부로 손이 뻗쳐서는 안 된다. 자, 오승진입니다. 11주 만에 나오는데 이번엔 조교를 좀 약하게 했습니다. 오늘 좀 나아주는데 예전에 문세영 기수의 그런 아주 강한 말머리는 안 해요. 조심스럽게 놔주는 그런 상황이고, 저 마필은 조금 아까 뛰었던 조금 아까 삼경주에 누구죠? 그 이혁 기수가 기승했던 추풍령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그러니까 저런 말들은 정말 이혁 기수처럼 최대한 안배를 해가지고 한 발 딱 쏘는 방법밖에 없어요. 흐름에 따라서 조금만 맞춰가면은 그 흐름에 맞추면 그런 어떤 데미지가 크게 오는 마필들입니다. 추풍령도 마찬가지고요. 원더풀 스프리즈입니다. 체구가 좀 작은 마필. 뷰티풀 화성. 문정경 기수 이번 주에도 내리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지금 몇 번 뛰었어요? 일, 월, 수, 목 오늘까지 4번 뛰었습니다. 440kg짜리. 그러니까 맥스 파트입니다. 자,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주는 제가 늘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능력은 안 되는데 선행을 가버리면 뒷말들이 올라와서 얘를 덮칠 말이 없어요. 이 맥스 파티 500kg짜리 말 10주 만에 나오고 뭐 얘가 뭐 컨디션이 나쁘고 이래서 뭐 어디가 아파서 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마필 선행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자도 그런 얘기죠.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비가 와 있기 때문에 선행말을 하나씩 끼워 넣는데 이게 여기서 선행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있나 아무리 좀 따져봐도 자신이 없어요. 선행 간다는. 이혁 기수가 막 몰고 선행 가다가 또 안쪽에서 나오면 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선행을 갔다 치더라도 가서 돌았다 치더라도 이놈은 짝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없어요. 키나비게일. 참, 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더 나은 킴, 이 30초 뛴 말, 정성 바이스, 저거 뭐 어쩌다 뒤에서 날라오는 말, 캠피 데이비드, 이것도 역시 선행 가야 되는, 선행이나 선행 외곽에서 이긴 말, 입상한 말,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을 누가 가느냐가 장땡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썼고요.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200m고요. 뭐 런와일드, 지금 런와일드가 며칠을 뛰어다닌 겁니다. 금, 토, 일, 월, 화. 화요일은 오늘도 또 뛰었어요. 17km 불어서 그랬습니까? 저 17km 불었잖아요. 저것도 역시 리듬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가야 좀 더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불안한 마필입니다. 저 마필. 저거 뭐 내측에서 바깥에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큐피드 큐피드 하트인데 저 마필이 왜 인기를 끄는지. 그러니까 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예상가들이 뭐 이렇게 뭐 밖에서 하여튼간 하는 예상가가 전부 다 합쳐가지고 20명 되나요? 막 그 언저리 될 겁니다. 근데 저거를 안 잡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저 마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그 누구 탈 때, 이현정 기수 탈 때부터 말씀을 드린 말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힘을 너무 많이 쓰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런 말, 여기서 조한별 교수가 그러면 그거를 힘을 안배해서 올라온다? 근데 제가 뛴 상대가 너무 약해요. 그걸 해주기, 그런 게 만약에 통한다 그래도, 너무 뭐 이경주 세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새로운 가이, 위치 게이트, 용왕 칸타가 선행? 용왕 칸타카가 또 선행 가나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못 버틸 것 같고. 그 사이즈로 가면은 해피익투스입니다. 물론 새하꽃이 있습니다만은 저거는 뭐 나이베이가 있기 때문에 해피익투스인데 요게 컨디션이 조금 좋아진 것 뿐이에요. 조금 좋아진 것 뿐이라 뭐 저는 뭐 굳이 공략을 한다면 축으로 보는데 후차권이 좀 난해하죠. 복병만은 이치 게이트인데 그래서 또 이걸 또 예전에 어떻게 뛰었나 좀
봤더니 이창만 4번 왔는데 이거 결정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뭐 덩치는 남산만 한데 이렇게 되고 새로운 가이드 역시 쥐어짠 마필이고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런와일드를 끼워놓고 만약에 해피투익스를 축을 세운다고 해도 런와일드는 꼭 끼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성여제요. 금성여제는 역시 자세가 높습니다. 3주 만에 나왔고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 갈라요. 그래서 7번 용한 카타가가 있어서 그마저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능력 없는 말들만 다 모여놨어요. 일요일이 뭐 짜임새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오경주였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6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 경주가 조금 재밌지 않나요? 선행마가 많죠? 오스틴 리더 저거 선행 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죠. 울트라 망치입니다. 요거를 좀 염두에 뒀는데 오늘 아침에 조교하는 거 보고 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제 이 덩치에 비해서 신장력이 없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뭐랑 동반 습보하는데 그냥 푹 퍼져버리더라고요. 자, 로키 프랭크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어부질이야. 선행같이 상대 약하지. 52kg의 부담 중량이지. 오늘 57kg지. 지금 컨디션 아니지.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경주가 저게 인기 1위권이라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스 찰리도 있죠. 지난번에 뭐 쥐어 짜서 온 마필. 그 다음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지금 오스틴 리더, 럭키 프랭크, 미스 찰리. 이런 마필들이 지금 미스 찰리는 컨디션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까지 뛴 그런 걸음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선행을 좀 가야 되는 거야. 선두권에 가서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 12주 만에 나와가지고 물론 뭐 조교 내용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말로 홈런하고 동반 습보를 했고 그래서 사이즈는 일단 기본 10번 9카보입니다. 9카보. 얘도 10주 만에 나오는데 뭐 컨디션은 나쁘진 않아요. 뭐 조교도 뭐 적당히 했고요. 뭐 습보도 뭐 한 2번 했고 거기다 정우주 익수가 안차게 했고 선행 싸움 안 해도 되고 뒤에서 온다라는 이점이 있고 또 하나의 마필이 누구냐면 레이디 태풍입니다. 근데 저 레이디 태풍이 암말이라 그런지 막 무리 속에서 싸우는 걸 싫어해요. 제가 선행을 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바깥에 있는 게 너무 많이 빨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8번 하이퍼 썬더입니다. 이것도 썬더럭키 이제 하이군 6군하고 동반 습보인데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데 덩치에 비해서는 힘에 비해서는 조금 뭐랄까 느린 감이 없어요. 덩치 큰 마필치고는 약간 뭐 좀 자세가 떠 있는 건 있습니다만은 느리진 않아요. 저런 마필들 박태종 기수가 이런 말들이야말로 뒤에서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3, 5, 9 뭐 이런 마필들 앞에 가는 말들 다 쓰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또 나도 앞에 갈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다 쓰거든요. 이게 출마표라면은 자기가 이경주 딱 이렇게 보면 누가 선행이니까 내가 어디쯤 가겠구나. 얘는 57kg를 닿네. 지금까지 뛴 걸 보니까 쓰겠네. 그럼 내가 굳이 여기를 쫓아갈 필요가 없네. 그런 생각 안 하냐고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출마표도 안 보는 모양이에요. 안 볼 리가 없잖아요. 제가 몇 킬로짜리를 타는지 출마표 안 보는 기수가 어디 있냐고요. 누구든지 출마표는 보죠. 내가 몇 경주에 뭘 타는지 몇 킬로인지 알아야 체중 조절을 하고 안장을 실을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돼. 그걸 안 본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딱 보면 모를까요? 이렇게 딱 보면, 여기는 선행마가 많구나. 나는 좀 따라갈 수밖에 없네. 꼴찌네. 그런 생각 안 하냐고요.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600m고요. 이 경주도 재밌죠?
시티킹 선행 갈 거고 이거 뭐 선행 금빛천하 이게 금빛천하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뭐 1600m 같은 경우에 좀 더 그러니까 다시 1600m에 온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1200이에요, 1300이에요. 그런 데서 쟤는 몸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1200, 1300, 1400에서는 그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부 다 쫓아가거든요. 그 흐름에 맞춰가거든요. 근데 그럴 몸을 갖고 있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00에 왔는데 58kg 부담 용량을 달고 다른 말들하고 아무리 뭐 다른 말들이 그렇게 크게 능력이 없다 크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강나루 점화필 언제 제가 쉬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승부하는 날이 언제더라? 하여튼간 월요일날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인가 쉬어보니까 월요일날인가는 4번을 요 200m 구간에서 4번을 발을 바꿔요. 그 다음날 수요일날인가는 일요일날 하여튼 한 번은 4번, 한 번은 3번을 발을 바꿔요. 그 짧은 구간에. 근데 희한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실전에서는 안 바꿔. 저렇게 희한한 거. 그리고 또 김정준 기수가 아는지 왼쪽 측만 써요. 주로. 참 알다가도 모를 말이에요. 저런 것들은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시티킹이 있습니다. 선행 가야 되겠죠. 거미불로. 쟤도 마찬가지잖아. 쟤는 아까 이제 금빛천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이 몸 놀림이 자체가 그냥 발로만 뛰어요. 근데 이 거미블루를 보면은 이 몸통 있지 않습니까? 몸통 자체가 리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길 때 보면 누구죠? 무슨 용병이 1번인가 2번 게이트에서 멀로 기수인가 그것도 그냥 꽉 붙잡고 있다가 두들겨 패니까 낯에서 결국엔 그만 앞에 있는 말을 못 넘어서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런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빛천하나 거미블루하고 이 몸의 움직임은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경직돼 있다, 리듬이 없다, 유연성이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움직임 자체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움직이는 곳이 다르다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는 곳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할까요? 뭐 제가 팔은 잘 돌려. 팔은 잘 돌리는데 허리를 못 돌려. 그거예요. 허리가 뻣뻣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 허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어디 소파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쭉 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가 약해요. 근데 이런 팔 같은 거 돌리는 거는 잘 돌려. 유연하게 잘 돌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도 잘 못 돌리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못 돌려가지고. 그냥 뭐 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운동할 때 보면은 허리를 돌리라 그러는데 허리 안 돌아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제가 예전에 배드민턴 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인데 이 허리가 안 돌아가고 거의 이 어깨하고 팔로만 쳐요. 그러니까 어깨가 이제 빵꾸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거의 10여 년을 넘게 친 걸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항상 여기 이렇게 찌릿찌릿 전기가 올 정도예요. 얼마나 어깨에다 힘을 주고 치면. 그러니까 이 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연습할 땐 되죠. 근데 공만 보면은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게 이제 수영입니다. 수영을 하는데 코치가 이 팔을 못 돌린대요. 그러니까 코치도 그런 얘기는 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시라 이거야. 애들처럼 뼈가 유연하면 막 돌아가면은 막 돌아가겠죠. 그냥 보니까 그게 수영이 제가 좀 시간이 좀 있는가요? 제가 맨날 그런 소리 하고 다녔습니다. 뭐 어디 가서 수영하면 제가 개포동의 물개다 뭐 어릴 때부터 그 양재천에서 지금 양재천이죠. 양재천이 저희 이제 그 어릴 때 놀던 곳이니까 지금 다리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영동 2교쯤인가요? 영동 2교죠. 그러니까 양재역에서 성남 들어가는 그 밑에 다리니까 그게 영동 2교인가요? 영동 3교인가?
거기가 예전에 우리 동네에 다리가 있었던 그 뚝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었죠. 거기서 냇물이 깊었습니다. 사실 깊고그래서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장마철에 막 이게 딴 데로 가긴 합니다만 그렇게 어릴 때 물장구 치고 놀았어요. 그래서 물이 뭐 두렵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운동은 뭔가 해야 되겠고 산에 다니자니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등산을 맨날 구룡산 대모산을 맨날 몇십 년을 다녔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그 배드민턴을 한 10여 년을 치다가 몸이 망가지니까 이제 어깨가 망가지니까 이제 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수영을 하게 됐는데 뭐 지금 어디죠? 뭐죠? 코로나 그거 하고 막 그러고 좀 쉬고 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3년째 되는데 근데 그게 몸이 그 옆에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특히 몸 부들부들한 아주머니들이죠. 아주머니들 보면은 정말 오래 한 사람들, 10년씩 한 사람들 보니까 정말 뭐 이렇게 반을 벌써 레인을 나눠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못하는 반 거기서 합니다. 그 얘기가 좀 딴 데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배드민턴하고 수영하고 쓰는 근육이 달라요. 운동하는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네들은 뛰는 거지만 예를 들자면 우사인 볼트하고 제가 항영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항영조하고 우사인 볼트가 100m 뛰는데 걔가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항영조가 100m를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걔네들 어떤 체형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또 쓰는 근육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다 아주 정확하게 깨뚫 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추 보면 저 금빛 천하나 이 거미블루가 말의 어떤 움직임이나 발 쓰는 걸 보면은 제가 어디가 부자연스럽구나, 어디가 경직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떤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조교를 보면은 순간적으로 몇 메타, 300m, 400m는 체형이 좋으니까 스피드는 낼 수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리를 따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좀 다 다르지 않느냐. 다 다른데 거기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자세가 높은 말이 있을 거고 또 삐뚤어뛰는 말이 있을 거고 여러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시 이제 경주로 돌아가면 이 경주에서는 가장 그나마 어떤 변화를 많이 보인 마필이 저 일동박수인데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우승 한 번 하고 3차 7번 차지한 마필이에요. 근데 저 마필도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김철호 기수 같으면은 제가 완벽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마필을 여기에 끌고 왔을 때는 이 거리에 끌고 왔을 때는 그냥 취입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컨디션이나 조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갖춰갖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m고요. 여기는 없잖아요. 티나케 박태정 기수가 1600m 뒤에서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힘 한 배를 해서 날라온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런 흐름이 또 다시 올 거냐는 얘기예요. 어쩌다 운 좋게 그렇게 그냥 갈 길을 잃어가지고 내가 갈 곳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뒤에서 붙들고 있다가 날라왔어요. 1600m. 그 다음에 송재철 기수, 박태정 기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수들의 실수예요. 그런 게 어떤 기술의 차이예요. 차이. 또 여기서 딴 생각이 났는데 그만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이 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주 앰피서빌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라고 썼어요? 제가 입마필은 뭐라고 썼는데. 이게 그거네요. 럭키 프랭크 탄 경기. 마이티 조이?
구체강, 필라테노 이런 마필들 때는 제가 그때 이게 그 말이네요. 카심 기승했을 때 추천드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했던 금화필입니다. 오늘 170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런 맥락이에요. 이제 취입을 하겠다고 이제 여기 온 건데 이마필은 조금 그런 게 뭐 엿보이지 않는다 그럴까요? 일단은 뭐 상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용비불패, 이 용비불패도 540km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용비불패나 이 위즈 임파서블이나 같이 이제 그런 비슷한 체형에 500km가 넘어가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위즈 임파서블은 그나마 이제 이 지금 용비불패랑 비교했을 때는 둔하지는 않습니다. 둔하지는 않은데 이 용비불패 지금 지난번에 1400m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540km짜리가 1400m를 뛰는 것과 1700m를 뛰는 건 요건 차이가 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300m, 그러니까 얘가 몸이 둔해. 아니, 무거워.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얼핏 생각했더니 야, 등치가 크니까 뒤에서 날라올 거야. 이 생각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맞긴 하지만은 대신 이런 생각도 해야죠.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1400m보다 1700m 힘을 더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00m에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1700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덩치가 큰 말들은 그 힘이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 말이 몸이 부드러우면 그걸 극복해냅니다. 1400에 뛴 걸음을 1700에서 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부드럽지 않고 둔하거나 리듬감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거는 반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더 좋아지는 말이죠. 길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스피드 루키가 아예 뭐 예상에도 없더라고요. 예상에도 없길래 저는 이런 말들 나오면 좋죠. 근데 얘가 쟤는 어떠냐면은 이 자세가 높아도 이렇게 꼿꼿하게 높다 그럴까요? 그리고 체공이 많아. 그거를 어떻게 힘 한 배를 해주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이제 기상규 기수가 기승하다 김성현 기수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월등한 뒷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근데 저는 1700m가 딱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다른 말, 위즈 임파서블, 용비 그 불패, 티나케이, 이런 마필들을 제가 주구장창 설명하는 이유가 저 스피드 루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날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 낙마를 했어요. 어제 아침에 낙마를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요 3코나 내주로 해서 여기쯤에서 낙마를 했어요. 낙마를 해가지고 얘가 한 바퀴, 두 바퀴를 뛰고 세 바퀴째는 구보로 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교는 아주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딱 했어요. 들어가다가 이제 좀 비가 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좀 미끄러져서 어디 넘어지지 않았다면, 안 넘어졌으니까 출전했을 거 아니에요. 넘어졌으면 아마 출전 안 했을 겁니다. 안 넘어지고 잘 가서 붙잡혀 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나쁜 거 없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은 지가 뛸 만큼 딱 뛰거든요. 미쳤어요? 열났다고 제가 열나게 뛰게? 예? 안 뛰거든요. 딱 지 몸 힘 안 들일 정도로만 딱 뛰는 겁니다. 그렇게 뛰고 나니까 힘드니까 세 바퀴 못 뛰죠. 아무리 천천히 뛴다고 해서 뭐 10바퀴, 20바퀴 뛰겠냐고. 못 뛴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뛰고 세 바퀴 뛰니까 딱 세 바퀴 뛰니까 아예 지친 거야. 예.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루키를 축으로 볼 참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경주입니다. 1800m고요. 혼합상군입니다. 이 사이즈는 지금 금세다가 제일 세잖아요. 그 다음에 원더풀 인더가 세고, 그 다음에 뉴돌콩입니다. 뉴돌콩. 제가 요즘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 그런 막 얘기 하잖아요. 근데도 이제 뭐, 봐도 모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막 후구의 어떤 움직임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도 봐도 몰라. 봐도 몰라. 그리고 더 복잡한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예, 눈높이가 안 맞아 버려요. 아니다. 그럴 분도 계세요. 그럴 분도 계시지만 제가 처음에도 뭐 이거 방송에서 제가 보니까 뭐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에 10년도인가 방송에서 지금 벌써 한 15년 됐는데 그 전에는 제 이름으로 안 하고 뭐죠? 국풍? 풍각쟁이?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무슨 풍자가 들어가요. 이 촬영해주는 그 올리는 사람, 그 사람 아이디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이름으로 한 게 2012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2012년도인가부터 했고,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 2, 3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이 뉴들콩인데, 이 뉴들콩이, 얘기를 하다 말았군요. 뉴들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런 마필들이 아까 이제 용비불패나 이런 것처럼 이 뉴들콩이 걸음이 느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구보를 보통 3바퀴 해요. 많으면 4바퀴. 여기다가 마무리로 뛰어요. 1바퀴. 이렇게 합니다. 그 왜냐고요? 저 뉴들콩의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지구력을 더 순발력과 같이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다 보니까 이게 얘한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취소됐던 나인이글 있잖아요. 문정균 기수가 지난주부터 막 뛰어다니다 결국에는 당일날 취소됐잖아요. 왜? 얘 한 발만 쓰잖아요. 한 발만 쓰는데 문정균 기수는 막 두들겨 패기만 했지 발을 안 바꿔줘요. 제 얘기가 그겁니다. 뛰는 거 좋아요. 뛰는 거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히딩크처럼 이틀 열심히 운동하면 하루 쉬게 해준다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매일 뛰어다니면 그게 말이 살아나겠냐고요. 그 당장은 내가 입상할 수 있어. 혹시 잘 먹는 말은. 근데 얘가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다 보면은 말에 무리가 와요. 고장이 온다고요. 말 수명이 짧아진다고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캐시입니다. 저거는 지금 제가 매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런 거는 진짜 예전에 유승환 기수인가요? 1200, 1300 막 탈 때 그때는 그 유승환 기수가 붙잡고 있어도 라트에서 못 올라오잖아요. 그냥 올라오다 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리가 느니까 잘 올라오잖아요. 뭐 잘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제 얘기는 그때 1200, 1300 유승환 기수가 탔을 때 보면은 본인은 심하게 한다 해도 그 흐름에 나도 모르게 따라갔기 때문에 나트에서 그만큼의 힘을 못 내는 겁니다. 예. 아무튼 하여튼간 뭐 그랬다라는 얘기고 뭐 박태준 기수가 호흡이 잘 맞다. 그게 이제 지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금세다. 얘도 마찬가지죠. 막 위에서 자세가 높아서 이렇게 흔들리는 말. 근데 지금 여태까지 뛴 상대가 너무 세. 원더풀 인도도 이제 공백기가 있어 그런데 컨디션 좋고 이게 하늘이랑 동반습 빼고 누들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컨디션 아니까 저거는 이제 빼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르고리치입니다. 문세영 기수, 안토니오 기수죠.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 갔고 문세영 기수가 1600인가 1700에서 선행 갔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 돼. 일본 저런 말들은 그냥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선행 갈 수 있어 없어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그걸 저보고 따져달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당일날 딱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컨디션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몇 주예요? 6주 만에 나와요? 8주 만에 나와요? 제가 봤을 땐 썩 좋은 컨디션이에요. 이게 8주 만에. 제가 정말 좋았을 때 그 추천드렸던 거거든요. 그 안토니오 기수,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가 선행 가고 그랬을 때. 정말 컨디션 정말 좋아야 돼요. 정말 좋아야 이제 입상하는 그런 마필인데 그냥 그런 거를 희석시키려면은 선행을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는데 이해하시는데 일단 이경주에선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쉽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쉽게 못 가 같았으면 뭐 이런 건 예상 뭐 할 필요도 없지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가서 누가 뭐 덜미를 잡히면 모를까. 아무튼 그래서 저런 게 가면은 배팅권에는 빼기는 어렵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 좀 마치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1800m고요. 예. 한번 좀 이렇게, 예, 재밌지 않습니까? 뭐, 이즈러너, 이거 뭐 조교 안 했으니까. 지난주에 했었나요? 이번 주에는 뭐 살살 걸어 다니길래, 그럼 또 이거 예상 또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세파랑은 좀 컨디션이 아닌데, 저 장출혈 기술을 태어나고 약간 파행기가 보이더라고요. 세클 포인트, 빅스고랑 동반 스포였고, 아까 얘기했던 뭐 탑티어? 뭐 이런 마필이랑 동반 스포였는데, 생긴 것에 비해서는 지금 뭔가 결정타가 없어요. 필라티노. 이거 지금까지 뛴 상대가 태평이어로 이런 마필이잖아요. 상대 약간 박차라 이런 마필들. 상대 약하잖아요. 늘어난 거리, 제가 선행 가요? 응? 그럼 여긴 바람의 한기. 세파랑은 선행 가기 틀렸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스트반. 필라토나가 선행을 가려면 가는데 조금 힘겹게 가지 않겠느냐. 450km짜리. 상대는 강해지고. 예, 세인트루카. 지난번에 조금 뛰는 게 어설펐죠? 예, 혼합 4군이고 승군전. 부담장 내려왔고. 근데 남는 게 이제 문학태핏인데 딱 좋아요. 9마리 출전하고 바닥에 있어요. 깡바닥에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필라토나가 선행을 간다? 그랬을 때 저게 만약에 쉽게 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14초, 그 이전에도 박차랑 뛸 때도 14초, 다 섰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14초, 그 1200m에서 13초, 구체강이랑 뛸 때.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선행이니까 장거리니까 더 유리할 수 있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그 라스트의 어떤 걸음, 그 다음에 상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믿음이 안 오잖아요. 그 다음에 유지인은, 저 말은 좀 모르겠어요. 1800 월드 블레이드랑 이겼고. 세파랑은 컨디션이 안 좋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세클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인트 루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이기는 과정이 좀 그렇고, 대성스타랑 7마신 차이. 파워 에치드. 얘도 뛴 상대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문학 태픽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누구죠? 다비드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때 보면 그때가 전성기였었거든요. 그때 한참 조교 열심히 하고. 근데 요즘에 지금 10주 만에 저희는 10주 만에 출전해도 그게 있어요. 저는 계속 출전 낙오된 마필입니다. 지금 계속은 아니지만 몇 주 지금 한 3, 4주 출전 낙오된 마필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경주를 만났습니다. 혼합 3군 이제 쪼개지는 바람에 나올 수 있었는데, 한번 이제 뒤 밀어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경주는. 근데 이제 짝을 잘 찾아야 되는 경주입니다. 예, 10경주였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1200m예요. 참, 욕심은 나는데, 그렇습니다. 슈퍼피니지 승군전이고 마이티룩 이게 욕심이 나요. 이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마이티룩은 뒤에서 오고 7번 럭키월드는 지난번에 조인권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무릎 꿇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있지. 조인권 왜 몰고 나와가지고 이 건너편 주로에서 아니 가만히 있지 왜 몰고 나오냐. 그리고 또 뛰잖아요 말이. 그러고도 뛴 거예요. 얼마나 무리했어요. 스타트에서 무릎 꿇고 나왔어요. 거의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가지고, 무리들 다 지나갔는데, 거의 한 10m 정도는 처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코나 돌기 전부터 몰아가지고 백스트레치 건너편에서 몰고 내려와요. 이게 기수냐고요. 아니, 자기 말이 인기마냐고요. 인기말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조급하게 타야 되려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 기수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 늦었다고 벌써 꼬랑지 물었잖아요. 코나 돌기 전에 천천히 가도 된다는 거를 내가 저기까지는 갈 수 있어. 저 무리에 갈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몰아서 가면 되냐고요. 몰아서 간 건 아니지만 거기 왜 스피드 붙여서 거기를 가냐고 쫓아가냐고 왜 외곽으로 빼가지고 뒤에 있지. 아니 여러분들 화딱지 안 나냐고요. 아니 저 말을 제가 배팅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추천해서도 아니고요. 말을 왜 그렇게 타냐고요.
어이가 없어요. 컴플리트 엔젤 같은 거 보세요. 저것도 선행마잖아요. 지난번 마이짱이 누구예요? CC용이요? 자꾸 마이짱이란다. CC용이 선행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스고가 라스트에서 그걸 못 넘어서. 빅스고가 11번 게이트였었나요? 누구였었어요? 효정이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저게 마이야 기수예요? 저게 마이야 기수. 그러니까 마이야 기수가 저렇게, 그러니까 컴플리트 레벨이 선행을 갖고, 빅스고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2번 게이트에선가 컴플리트가 나와가지고 막 밀고 선행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붙어서 쭉 와요. 근데 라스트에서 격차가 벌어져. 빅스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무서워 그러는데 58.5예요. 지난번에 56.5예요. 57.5예요. 57이에요. 1.5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컴퓨터 레벨이 선행을 가가지고 그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는데 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라스트에서 3마신 차이로 격차가 벌어지더라. 근데 오늘은 58.5더라. 얼핏 계산을 해야죠. 근데 이런 걸 다 제쳐두고 빅스고가 세.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해가지고 58.5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좀 마구제비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냥 문세영 기수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문세영 기수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식의 분석을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 방송을 이런 걸 볼 필요도 없는 거겠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쪽으로만 계속. 예.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57에서 1.5kg가 늘었고 지난번에 컴퓨터 레벨이 선행을 갔는데 저 마필이 세냐? 센 것도 아니에요. 선행만 가야 뛰는 마필인데 그 마필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고 아무 하자 없이 경주를 펼쳤는데 라스트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더라. 오늘은 58.5다. 그럼 뭔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럭키월드한테 막 신경질적인 얘기를 한 게, 그랬을 때 만약에 그 말이 똑바로 뛰었다면은, 뒤에서 참고 뛰었다면 어느 정도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간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를 했던 거고, 그렇다면 이제 대안은 이제 마이티 룩입니다. 마이티 룩이고. 왜냐하면 슈퍼 피니시도 제가 봤을 땐 딱 1200, 1400용이에요. 거기서는 1군도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단지 이제 부담 중량에 이점이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4번 컴퓨터 레벨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못 가요. 왜? 외곽에 원광의 월드가 있잖아. 못 간다라기보다는 가더라도 영광의 월드한테 압박을 당해야 돼. 장산 포유즌 있어. 승부사 있어. 울트라 갤럭시 나올 거야. 안쪽에서 슈퍼 피니시가 또 강하게 밀어붙일 거야. 왜냐하면 1400이 아니라 1200에다 부담중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혁기 수도 욕심부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두권이 두터워. 그러니까 1번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이 이게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고꾸라져서 그렇지 얘네들 싸우는데 합류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말은 1번하고 7번밖에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58.5에 빅스고가 살아남겠어요? 외곽에 나머지 마필들은 능력이 안 되잖아. 금빛밭은 이미 다 보여줬고. 그러니까 2번, 4번, 5번 얘네들이 앞선에서 다 싸웠을 때 1번, 7번, 6번 얘네들이 선두권이라고. 근데 빅스고가 이전에 누구죠? 김효정 기수가 7번 달고 무리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탔는데 못 올라와. 올라오는 것 같지만 못 올라와요. 보세요, 여러분들. 1200m예요. 김효정 기수가 탔을 때. 저 말이 가만히 보니까 무리 속에서 뛰면 안 되더라고요. 빨라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날 김효정 기수가 하자 없이 전개를 펼쳤어요. 좀 뒤에 있었다는 것 뿐이지. 근데 더 뒤에 있었던 빈체로 카발로한테 절묘를 잡혀요. 조제로 기수가 빈체로 카발로가 6번 달고 더 뒤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김효정 기수의 7번 달고 7번 달고 빅스고가 앞에 있었어요. 그 뒤에 빈체로 카발로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빈체로 카발로가 그걸 걔한테 덜미를 잡혔다. 그것도 착차가 크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58.5의 부담 중량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그린 대로 이렇게 경주가 펼쳐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지금 이 럭키홀드는 컨디션 좋아요. 7살짜리라서 그렇지. 마이티룩도 조교는 잘했습니다. 조금 찔룩찔룩거려서 그렇지. 그러고도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축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티룩이
만약에 여기서 체중 변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빠지거나 많이 찌거나 이러면 뭐 럭키홀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제 마음도 거의 60% 70%는 지금 현재 마이티룩 쪽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왜냐하면 럭키홀드가 1군에서 지금 저렇게 두 번 뛰었는데 조금 뭔가 어설프요. 그래도 이제 마이티룩은 비록 단거리지만 보여준 게 조금 뭐랄까 좀 임팩트가 있다랄까요? 좀 그런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광의 월드요? 영광의 월드 저거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교를 너무 조금 세게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뭐랄까 좀 활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그런 활기가 없어요. 근데 저마필은 또 유승할 때 보면 또 달라요. 그런 건 끝까지 한번 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둘째 주 3월 8일과 9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